독일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아니, 그냥 뒤집힌 정도가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독일을 발칵 뒤집어 놓았냐고요? 그 답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채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나고 자랐고 제 삶의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독일인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모두를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들은 건 우리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엔지니어였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한 가지 아주 기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 제품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방을 보면 마치 한국 제품 박물관이라도 되는 듯 했어요. TV, 세탁기, 심지어 스마트폰까지도 전부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독일에서 기술 강국이라면 일본과 독일이 당연히 으뜸인데 아버지는 늘 한국 제품만 고집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물론 우리 마을 사람들조차 아버지를 괴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듣보잡 한국 제품을 쓰지? 사람들은 아버지를 비웃었죠.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집에 오래된 삼성 TV나 LG 세탁기를 보고 이거 일본 짝퉁 아니야? 하며 웃어댔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에 동조했었어요. 한국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도 없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마치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는 작은 나라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아버지는 한국이 곧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버지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저 한낱 개인적인 취향이거나 그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생긴 괴짜 같은 집착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독일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TV를 켰는데 한국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송이 진행될수록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현대사부터 시작했죠. 한때 식민지였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을 추월해 독일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가전 브랜드가 이제는 삼성과 LG에게 완전히 밀려났다는 구체적인 통계가 나올 때 저는 마치 제가 살던 세상이 뒤집힌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의 소니는 거의 시장에서 사라졌고 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당연히 애플을 선호하는데 삼성도 그와 맞먹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삼성이 어떻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기술 혁신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이제는 혁신의 선두주자가 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단순히 전자제품이나 가전에서만 강한 게 아니었어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본의 혼다와 닛산을 추월했고 독일의 강력한 자동차 브랜드들마저도 긴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미래의 강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특히 일본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완전히 따라잡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한국 제품을 고집한 이유가 진짜로 있었던 걸까? 이 모든 의문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딱 맞춰서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기술 전시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시회는 전 세계 기술 리더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고 특히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전시회가 제가 한국을 방문할 완벽한 핑계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시회 이야기를 꺼냈고 아버지는 두말 없이 저의 한국행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준비가 된 것 같구나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 어쩌면 한국에 가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야스민이었죠. 그녀는 일본계 독일인으로 항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질서가 없고 비위생적이며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했죠. 심지어 한국의 식당에서는 개고기를 몰래 판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렇게까지 열악한 나라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의 말이 신경 쓰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로 혁신적인 나라인지 야스민의 말처럼 한국이 과연 그렇게 낙후된 나라인지 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전시회를 직접 보고 그 나라를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결심과 함께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한국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그 한국이 실제로는 어떤 곳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첫 장면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인천공항의 시스템과 버스 정류장의 첨단 시설에 감탄했고 서울의 도심 속에서 빠르게 변해가는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며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기술 전시회에서는 전 세계 기술 리더들이 모여 한국 기업들의 최첨단 혁신을 자랑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외부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를 체험할 기회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방문한 삼겹살 식당에서 야스민의 말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식당에서 개고기를 몰래 파는 나라야.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가게에 들어서자 그 불편한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어요. 식당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야스민이 말했던 것처럼 지저분하지는 않을까?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긴장감과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낯선 분위기에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의 천장에서 이상한 기계음과 함께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니 천장에 매달린 기계 장치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던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야스민이 말했던 그 이상한 말들, 개고기, 위생 문제, 한국은 질서가 없다는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너무 놀란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급하게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물었죠. 이게 대체 뭐죠? 여긴 정말 괜찮은 식당인가요? 내심 개고기 이야기를 꺼내려다 참았지만 제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 걱정 마세요. 저희는 연기 배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삼겹살을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는데 이 장치가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쾌적하게 식사하실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식당 안이 전혀 연기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기계 장치는 그야말로 한국의 스마트한 기술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독일에서는 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자욱해서 환기를 해야 하거나 아예 주방에서 고기를 미리 구워서 내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구우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이 나왔을 때 또 하나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찬들이 무료로 함께 나왔어요. 김치, 쌈장, 마늘, 상추. 독일에서는 식당에서 모든 게 추가 비용이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음식을 시켰는데도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로 반찬이 깔린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제게 친절하게 다가오더니 삼겹살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라며 삼겹살을 싸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더군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야스민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한국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비위생적인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놀라운 배려심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편견과 오해가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식당에서 일어났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그날 밤 호텔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이 너무 놀라워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며 한마디 하셨죠. 그게 바로 한국이야. 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남다른 걸 추구하는 나라야. 그들이 보여준 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충격적일 정도로 혁신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방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시작된 여행이었죠. 아버지의 한국 사랑을 이해하고 싶었고 독일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저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첫째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자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길을 걷는 것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까지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하철도 버스도 심지어 식당에서 결제까지. 제가 한국에서 본 기술은 독일에서도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와 따뜻함은 저를 더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삼겹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이 저에게 삼겹살을 싸서 먹는 방법을 알려준 그 작은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친절을 베푸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한 선진국의 이미지를 넘어서 한국이 정말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은 한국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친구 야스민은 한국이 비위생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독일보다 더 청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식당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자동 비데부터 터치리스 수도꼭지, 심지어 모션 인식 손건조기까지 모든 시설이 최신식으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야스민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질서가 없고 기술력도 일본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스스로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도 더 놀라운 발전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이제야 내가 한국을 제대로 본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그 이후로 제 주변 사람들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한국 제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시해왔던 삼성, 현대, LG 같은 브랜드를 다시 보게 되었죠. 독일은 여전히 자국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스민 그녀는 여전히 한국을 부정하려 했지만 점차 그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제 생각에 그녀도 마음속 깊이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 자존심이 그녀를 인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뿐이겠죠.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력이나 발전된 인프라를 본 게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는 그 결과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에서 저는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정을 다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계신다면 저처럼 직접 가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도 세상을 뒤흔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유튜브 영상 스타일로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마무리하는 부분을 추가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으셨다면 제가 겪었던 놀라움이 여러분께도 전해졌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떠올리면 세상에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처럼 우리도 한계를 두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자,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 궁금하신 게 더 많아지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이야기와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